이게 얘기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건데 선생님이 풀어서 설명을 해볼게. 2차 방정식이 있는데 2차 방정식은 인수분해가 되든 인수분해가 안 되든 A, B, C가 실수라면 근해 공식으로 무조건 근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근해 공식으로 근을 구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근해 공식을 해서 근을 구하다 보면 요 안에 부분이 처음 2차 방정식 풀 때 b제곱 마이너스 4ac를 해서 여기다 대입을 했을 때 얘가 음수가 됐을 때 i라고 쓰면서 헉은 이렇게 얘기했었지. 그럼 얘가 실수가 되면, 얘가 양수가 되면, 음수가 아니라 양수가 되면 i를 안 쓰겠죠? 그래서 실근이 나올 거고, 이런 얘기들이 이 b제곱 마이너스 4ac의 부호가 뭐냐에 따라서 이 근이 어떤 실근인지 허근인지가 정해진다는 게 이게 판별식이야. 선생님 예를 들어서 보여줄게. 봐봐. x제곱 빼기 x 빼기 2는 0 이렇게 2차 방정식이 있었어. 물론 인수분해가 돼요. 인수분해가 되지만 얘를 근해 공식으로 그냥 근을 구해본다 그러면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럼 b제곱 마이너스 4a c 하면 마이너스 8을 여기서 빼야 되니까 이게 플러스 8 이렇게 되지. 그래서 요거는 실근이라 그러겠어? 허근이라 그러겠어? 실근이라고 하겠죠. 왜 실근이라고 하냐면 요 루트 안에 있는 식, 다시 말해서 b제곱 마이너스 4ac를 계산했을 때 얘가 0보다 크니까 실근이라고 하잖아요. 실근이라고 하는데 이게 정체가 2분의 1 플러스 루트 9도 있고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9도 있고 이게 두 개 있는 거지. 이 두 근이 서로 똑같아 달라? 다르지. 그래서 얘를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해. 서로 다른 두 실근. 자, 이게 b제곱 마이너스 4ac를 판별식이라고 할 건데 b제곱 마이너스 4ac를 계산해서 0보다 크게 나오면 실근이긴 한데 둘이 서로 다른 모습으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게 된다. 그 다음 이것도 한번 봐봐. 요번에 이 2차 방식도 근해 공식으로 풀어볼 건데 2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은 봐봐요. 허근 나오죠? 허근이 나오게 된 이유는 요 근호 안에 뭘 해서 대입했냐면 b제곱 마이너스 4ac를 해서 대입을 했잖아. 근데 이게 0보다 작아서 음수가 되기 때문에 i를 쓰면서 허근이라고 하지. 그래서 이 허근도 둘이 모습이 다르긴 하지만 보통 서로 다른 두 허근이라고는 안 하고 그냥 허근이라고 얘기해도 돼. 이 실근일 때는 서로 다른 두라는 말이 있는 게 되게 중요한 영역인데 허근일 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 안에 b제곱 마이너스 4ac를 계산해서 근호 안에 넣었을 때 음수가 되면 이 2차 방식은 무조건 허근을 가질 거다. 이해가 됐으면 뭘 하겠다는 거냐, 이 단원에서 이 2차 방식을 풀어라가 아니라 이 근이 어떤 근인지 조사하라고 문제에서 할 거야. 실근인지 허근인지 조사해라. 그러면 근해 공식을 다 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실근인지 허근인지를 알아보려면 b제곱 마이너스 4ac, 다시 말해서 루트 안에 들어가는 식의 부호만 알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4ac를 계산을 해봐. 이렇게 0보다 작잖아. 그럼 얘는 허근일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오늘.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좀 알겠어요? b제곱 마이너스.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은 좀 얘기를 자세하게 한번 해볼. 중학교 때 배웠던 건데 자세하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 요 2차 방식을 풀 건데 요거 인수분해가 되는데 지금 눈에 익은 친구들은 이거 완전 제곱식인 걸 알아요. 그래서 x-1의 전체 제곱은 0 해서 근을 x는 1 하고 답을 썼었지. 근데 이런 근을 뭐라고 부르냐면 중근이라고 부르거든. 근데 중근은 어서 많이 들어봤을 텐데 이 중근 할 때 이 중자가 의미가 겹친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근이 한 개라고 원래 엄밀히 얘기하면 한 개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유가 쟤는
x-1 곱하기 x-1은 0으로 인수분해 됐다고 원래 하는 거야. 맞지? 얘가 얘죠. 그러면 여기서 x는 1이 나오고 여기서도 x는 1이 나왔어. 2차 방정식은 원래 근이 무조건 두 개가 나오는 거야. 근이 두 개가 나오는데 특별히 이런 경우에는 두 근이 똑같이 생겼으니까 겹쳐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한 개라는 표현을 안 쓰고 겹칠 중자 써서 중근이라 그래요. 실근이 한 개라고 얘기하면 잘못된 표현이야. 원래는 두 근이 나왔는데 두 근이 서로 똑같아요 라고 얘기해야지 정확한 표현이야. 그래서 서로 같은 두 근, 걔를 중근이라고 불러요. 서로 같은 두 근. 그러니까 얘는 서로 다른 두 근이냐 서로 같은 두 근이냐는 완전 다른 거지. 그래서 중근의 의미는 한 개가 아니라 서로 같은 두 근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게 딱 나왔으면 근이 한 개 있어요 라고 표현하기보다 중근을 갖고 있어요 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한 거예요. 두 개가 똑같이 생겼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왜 판별식하고 중근하고 또 관계가 있냐면, 잘 봐요.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인수분해가 돼도 근해 공식으로 근을 다 구할 수 있다 그랬어. 그죠? 그러면 요거 근해 공식으로 한번 구해볼게요. 짝수 공식도 다 외웠으니까 짝수 공식 한번 해볼게요. 아니 그냥 근해 공식 해볼게요.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이렇게 된다. 그죠? 그러면 얘가 완전 제곱식 됐을 경우에 계산하면 이게 0이 돼. 0이 되면 이거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전에 근이 두 개 나올 때 보면 여기에 값이 있어서 2 플러스 루트모 2 마이너스 루트모 해갖고 다 이렇게 두 개 나온 거지. 근데 이게 없어져 버리니까 풀마가 역할을 할 게 없는 거야. 그럼 이게 지워지면서 근이 몇 개밖에 안 나와. 그렇지. 중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중근이 나오는 이런 아이들은 특징이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ac를 계산을 해보면 무조건 0이 돼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이 한 개 나오는 거야. 선생님 잘못 계산한 것 같은데? 네, 밑에 아, 이거 2죠. 그러니까 내가 전달하고 주제는 이해가 가죠.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인 경우에 2차 방정식은 무조건 중근을 갖는다. 그럼 이 중근은 실근이에요, 허근이에요? 실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다 두 개 이렇게 묶어서 이거 두 개를 다 실근이라고 부른다가 중요합니다. 실근이냐 허근이냐가 중요한데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배경이 되는 얘기는 선생님이 했고요. 이제 우리 머릿속에 이제 머릿속에 담기 2차 방식은 이렇게 생겼어. 근데 2차 방식의 근을 조사할 때는 판별식이라는 애가 있대. 말 그대로 근의 종류를 판별하는 식이야. 판별식을 보통 D라고 써. D는 디터미넌트의 약자예요. 그것까지 알 필요는 없겠죠. D. 판별하는 역할을 한대. 그럼 판별식이 뭐냐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판별식이래. 그럼 이게 왜 판별식이냐면 근의 공식 할 때 이 루트 안에 들어있는 식이래. 그죠? 이거의 부호. 그래서 어떻다는 건데 판별식이 0보다 크면 근호 안에 계산했을 때 양수가 되면 얘는 서로 2차 방정식이 무조건 다른 두 실근을 갖는데, 판별식이 계산했을 때 0이 되면 근호 안에 0 돼서 없어지기 때문에 근이 한 개처럼 보이는 중근이 나온대. 근데 이것도 선생님이 얘기하는데 실근이래. 그런데 판별식이 0보다 작게 나오면 여기에 음수가 들어가니까 나는 i라고 써야 돼서 허근이 나온대. 그지? 그래서 이게 허근이 나온대. 근데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허근은 서로 다른 두 허근이든 아니든 중요하지 않대. 허근인 게 중요하대. 그래서 요거 두 개가 묶어서 뭐라 그러냐면 2차 방식이 실근을 가질 조건이라고 얘기하는데, 중근이든 서로 다르든 실근을 가지려면 이렇게 두 개가 되면 돼요. 0보다 크면 실근인데 두 개 서로 다른 거, 0이랑 같으면 중근. 여러분들이 여기 보일 때 한 개처럼 보이는 중근. 그래서 요거를 묶어서 어떻게 쓸 거냐면 실근 조건은
b제곱 마이너스 4ac 판별식이 0보다 커도 되고 같아도 돼요 라고 식을 세울 거야. 실근을 갖는다 라고 하면.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 이 말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내가 해야 되는 행동이 달라져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다 그러면 0보다 반드시 커야 되는 거고, 그냥 실근이다 그러면 0보다 커도 되고 같아도 된다라고 식을 세울 거야. 이게 이제 쭉 끌고 간 내용이 이게 전부 다예요. 그리고 이따가 설명을 할게요. 이거 완전 제곱식은 좀 이따가 한 익숙해지고 나서. 자, 그럼 문제가 이렇게 처음 1단계부터 한번 해봅시다. 문제 보세요. 근을 구하는 거 아니고 근의 종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인지 중근인지 허근인지 판별만 하는 거예요. 판별만 하는 거. 하나 선생님 빠먹었다. 판별만 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b가 짝수일 때는 근의 공식 할 때 짝수 공식도 쓰지.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풀마 루트 b가 짝수일 때는 요 안에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를 쓰죠. 그러면 얘가 짝수인 판별식이 되는 거예요. 짝수 판별식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얘를 선생님이 이제 뭐라고 쓸 거냐면, 그냥 판별식은 디터미넌트에서 d라고 쓸 거고, 짝수 판별식은 이렇게 쓸 거예요. 여기 지금 짝수잖아요. 짝수 판별식은 4분의 d라고 많이 써요. 보통 4분의 d 수학에서 4분의 d 그러면 짝수 판별식 얘기하는 거야. 4분의 d. 왜 4분의 d인지 안 궁금해도 돼요. 4분의 d라 그래. 그럼 얘는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이것만 알아보면 되는 거예요.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하면 2가 나온다? 2가 나온다? 그지? 0보다 뭐예요? 크니까 실근인데 어떤 실근? 그렇지, 서로 다른 두 실근. 그래서 다 쓰기 힘드니까 그냥 우리끼리만 암호처럼 서두실이라고 합시다. 서로 다른 두 실근, 서두실이. 근을 판별할 때만 쓴다. 서두실. 2번도 판별해 볼게요. 얘도 짝수 판별식 4분의 d b 다시 제곱 1 마이너스 ac 1 0 돼버렸지. 이게 실근인데 어떤 실근? 중근. 옳지. 중근. 이게 중근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틈틈이 설명할게. 중근을 갖는 2차 방정식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이쪽에 식이 다 완전 제곱식이에요. 완전 제곱식. 그렇지 않아요? 완전 제곱식을, 자, 2차 식이 완전 제곱식이다 라는 얘기는 저거 2차 방정식 풀면 중근 나와야 돼. 100% 이 얘기야. 그럼 중근 나온다는 얘기는 판별식이 0이어야 돼. 100% 이 얘기예요. 그리고 자, 이것도 볼게요. x제곱 빼기 2x 더하기 3. 얘도 그래, 짝수 공식이 거의 80% 이상이야. b 짝수 판별식 써서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를 해본 결과 음수가 나오므로 얘는 그냥 여러분들 허근이라고만 써도 돼요. 허근을 가질 거다 무조건. 그래서 근을 판별하세요 그러면 근의 공식 하지 마시고 판별식만 가지고 답을 구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자꾸 선생님이 하냐면, 우리 시험 보면 중간고사 때 어떤 문제 한 문제 정도 있을 거냐면, 다음 보기 중, 보기가요 막 이렇게 보기 이렇게 해갖고 박스 안에 들어있어요. 이렇게 들어있어서 여기 2차 방정식들이 막 있어요. 이렇게 막. 다음 보기 중 허근을 갖는 2차 방정식의 개수는 몇 개인가 하고 객관식으로 딱 나오는데, 허근을 갖는 2차 방정식 구해야 되는데 이거 다 풀고 있으면 시간 오래 걸리잖아. 허근을 갖는 2차 방정식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판별식만 각각 다 판별식만 계산해 보는 거야. 그래서 0보다 작은 것만 다 골라가는 거지. 그치? 그래서 판별하라. 그러면 판별식만 이용하면 돼요. 구해라.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세요. 그러면 근의 공식해서 풀어야 되지만 그 용도를 정확하게 구분했으면 좋겠다. 자, 이제 선생님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2차 방정식이 있는데, 2차 방정식이래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 얘가 a예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얘가 b고 a-b까지가 요거가 다 c야. 다음과 같은 해를 가질 때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 중근, 서로 다른 두 허근, 실근.
다 요거의 답들을 다 판별식 하나 갖고만 풀 거예요. 근데 2차항의 개수가 4분의 1은 보기 안 좋은 거지. 그래서 먼저 정돈을 할 건데 양변에 4를 곱할 거예요. 정리를 하면서 풀게요. 판별식을 만들어내는 과정이야 아직. 양변에 4를 곱해 4분의 1에다가 4를 곱하면 x제곱, 그리고 이것들은 전개가 안 돼 있는 게 훨씬 좋아서 4 가로 열고 a-1x 이렇게 써놓는 게 훨씬 더 좋다. 전개하는 것보다. 전개하면 나중에 판별식 쓸 때 불편해져요. 그 다음 플러스 4 가로 열고 a제곱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저거 이렇게 이쁘게 바뀌었죠? 판별식을 만들 건데 판별식을 만들 때 한번 체크해봐요. B를 먼저 보게. 항상 B를 먼저 보겠지. 짝수 판별식을 쓸 수 있어요. 그죠? 그럼 여기서 B-는 이 전부를 2로 나눈 게 B-니까 그럼 짝수 판별식을 쓰겠다. 짝수 판별식을 쓰겠다. 초반에는 조금 언젠가부터는 되게 잘하는데 초반에는 계산이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뭐 어떻게 하냐면 선생님 B-가 뭡니까? 선생님 자세하게 해줄게. B-는 2 가로 열고 a-1이에요. B-를 제곱할 거지? 우리 곱하기로 돼 있을 때 봐봐. 어떤 두 수가 곱하기로 돼 있을 때 제곱할 거면 얘도 제곱하고 얘도 제곱해야 돼. 얘를 제곱할 거면 2도 제곱하고 a-1도 제곱해야 돼. 전부 다 제곱해야 되니까. 그래서 4가 되고 가로 열고 a-1의 전체 제곱이 돼. B-를 제곱하면 이게 B-이기 때문에 얘를 제곱할 거면 2도 제곱하고 a-1도 제곱해야 돼요. 반드시. 그 다음에 마이너스 a는 1이고 이거 다시야? 그럼 1이랑 얘 곱하면 그냥 얘를 갖다가 이렇게 써주는 거야. 판별식 정리하는 것도 연습해야 돼. 서두르지 말고, 암산도 잘하지만 서두르지 말고 그냥 선생님처럼 시험 볼 때 해도 돼. 4 가로 열고 4 쓰고 가로 열고 곱셈 공식해서 전개하고 이렇게 곱셈 공식 썼죠? 얘도 뭐 전개하고 싶으면 전개하고 계산해 보세요. 간단히 하시는 거야. 간단히. 그러면 4a 제곱하고 요 4a 제곱은 없어지지. 그 다음에 이렇게 마이너스 8a는 안 없어지고 계신다. 이렇게 마이너스 8a. 그 다음에 플러스 4하고 플러스 8. 이게 짝 판별식 만들어낸 거야. 얘네들의 답을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재료가 만들어진 거야. 그냥 판별식 만들어 주는 거야. 자, 이거 하나 갖고 저 4개를 다 풀 거예요. 판별식 만들었다. 자, 여기까지 지금 계산이에요. 1번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식을 가지려면 판별식 마이너스 8a 플러스 8이 반드시 0보다 커야 돼 하고 부등식을 세워줍니다.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돼 하고 부등식을 세워줘요. 부등식 풀 때 똑같아. 방정식이랑. 자기가 요령껏 풀어도 돼. 선생님 원리대로 알려줄게. 중학교 때 배운 원리대로. 플러스 8 이항하고 양변을 마이너스 8로 나눌 건데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8로 나누면 a가 되고 요거 마이너스 8로 나누면 1 되지. 부등식은 음수를 똑같이 곱하거나 나눌 때에만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요. 그게 부등식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야. 음수를 똑같이 곱하거나 나누면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더하기 빼기 할 때는 안 바뀌어. 나누거나 곱할 때는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그래서 이게 답이에요. a는 1보다 작다가 답이야. (2번) 계속 먼저 풀어도 돼. 선생님보다. 중근을 갖는다.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지려면 판별식이 마이너스 8a 플러스 8인데 0하고 반드시 같아야 돼 라고 식을 세우고 이 1차 방정식 풀어주면 되니까 a는 1이다. 2번의 답은 a는 1. 3번 서로 다른 두 어근을 가지려면 마이너스 8a 플러스 8 판별식이 0보다? 같아요. 허근 허근은 작아야 돼. 그치, 그거 연습하는 거야. 중근이 같아야 되는 거고 이것도 부등식 풀 때 이항하고 양변을 마이너스 8로 나누면 얘는 a가 되고 얘는 1이 되고 음수로 나누면 부등 방향이 바뀌어서 이게 답이고 4번이 중요하죠. 4번에서 뭐라 했어요? A는 4번이 그냥 질문이 실근이지. 요것도 실근이고 요것도 실근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실근 그러면 판별식이 0보다 커도 되고 같아도 되고 이거는 또 풀어주면 A는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이제 교과서에 있는 예제 정도 푼 거예요. 예제 정도 푼 건데 그럼 시험에는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 나온다. 이 넷 중에 하나를 질문하는데 제일 시험에서 많이 질문하는 게 이 실근 질문에서 2차 방식이 실근을 갖게 하는 A의 값 중에 최대값을 구하시오. 그럼 실근 딱 해갖고 A 값 중에 최대값 구하시오. 객관식 나오면 1이 답이에요. A 값 중에 제일 큰 거. 그런 식으로 실근을 제일 많이 물어봐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오면 이렇게 나오는 거야. 네 가지 다 물어보고 봅시다. 자, 알고 있는 거 여기 키워드 2차 방정식 키워드는 2차 방정식 서로 다른 두 실근. 이 키워드를 보면 여러분들은 이 생각해야지. 판별식이 0보다 크다를 내가 세워서 문제를 무조건 풀어야 된다. 2차 방정식 서로 다른 두 실근. 그런데 이 경우에는 짝수 판별식을 쓸 수 있다. 왜냐하면 얘가 B니까. 그죠? 짝수 판별식 쓸 거다. 그래서 4분의 D. 선생님이 자꾸 4분의 D 써주는 이유는 나중에 여러분들 공부할 때 이 식이 갑자기 왜 나왔지? 그러면 짝수 판별식 쓴 거다라고 알아보라. 그럼 B 다시 누구임? B가 짝수야. B 다시는 2로 나눈 거. 써줄게. B 다시는 K. B가 2K면 B 다시는 K. B를 2로 나눈 게 B 다시야. B가 2K니까 그럼 B 다시 제곱 K 제곱 K 제곱 마이너스 A K 플러스 2가 A예요. 얘가 A. 이거 A.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다시 K 플러스 1. 0보다 크다. 이렇게 세워주기. 자, 이제 풀어보세요. 전개하시고 K제곱 마이너스 K제곱 있고요. 네, 마이너스 3K도 있고요. 마이너스 2도 있어요. 전개하면 K제곱 마이너스 3K도 마이너스 2도 마이너스 K제곱이 없어지고 네,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2항해서 2 만들고 마3 마3으로 나눌 거야. 그러면 K가 되고 부동호양 바뀌고 2를 마이너스 3으로 나눴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는 거예요. 이거 헷갈리면 안 돼. 부등식 할 때 종종 그럴 때 있어. 부동호양 바뀌었으니까 이거 마3으로 나누면 그냥 이렇게 되겠지 생각하면 절대 안 돼. 마3으로 나눴으니까 반드시 부호가 음수가 돼야 돼. 마이너스 3분의 2. 부등호는 음수로 나눴기 때문에 바뀔 뿐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K는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작다. 됐어요? 근데 자 이거 보자. 이거 보자. 이 문제에 함정이 있으니까 여기 함정이 트랩. 이거 함정이 있는 문제야. 이것도 잘 기억해봐. 시험 공부할 때. 판별식을 그냥 평범하게 내면 이게 답일 것 같은데 여기 이렇게 하면 오답이에요. 이게 오답률이 진짜 높은 거지. 선생님이 이거를 수직선으로 그려줄 테니까 요
왜 이게 뭐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어도 왜 이게 오답인지 잘 봐. K가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작다는 뜻은 수직선을 그러면 이렇게 그리잖아. 이게 수직선이고 얘가 마이너스 3분의 뭐 0이 여기쯤 있고 여기 마이너스 1 이렇게 있으면 그죠? 그럼 이 안에 있는 숫자들, 이 안에 있는 K 값들은 다 될 수 있어요 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보다시피 2차 방정식이라고 했잖아요. K는 절대 마이너스 2가 되면 안 돼요. 마이너스 2가 되면 2차 방정식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답일 것 같지만 마이너스 2는 K가 마이너스 2는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2를 이렇게 잘라줘야 돼요. 빵꾸를 내줘야 돼요. 자, 그 수직선 한번 그려볼래? 이제 시간 줄 테니까. 왜 오답률이 높은지를 자기가 공감을 하고, 아, 저거 진짜 위험하겠다. 그냥 판별식 세워서 답을 냈는데, 2차 방정식이 되려면 K가 마이너스 2가 되면 안 되는 거야. 답 쓰는 법도 알려줄게. 이게 이렇게 보통 잘 안 써. 이게 답인 건데 이렇게 잘 안 쓰니까 휴. 자, 요게 왜 추가되는 거 왜 위험한지 공감했어? 자, 그러면 수직선을 선생님이 그린 것도 이해했어? 이거는 여기야. 근데 이 범위 안에 있는 값 중에서 마이너스 2가 안 돼. 그래서 빵꾸처럼 이렇게 했죠? 고등학교 수학에서 요런 거에 답 쓸 때는 어떻게 쓰냐면요. 요걸 나눠서 써요. 여기 따로 나눠서 써야 돼. 그것도 이제 계속 배워야 돼. 나눠서 쓰는 거야. 그래서 이쪽을 표현하면 정답 K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또는 나누어서 써. K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그러면 마이너스 2 안 들어갔지? 또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작다 하고 따로따로 써줘요. 여기는 이렇게 써주고 또는 저쪽은 이쪽대로 또 따로 써주고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쏙 빼내야 돼. 물론 자 일단 적고 이거 이렇게 자잘한 것까지 다 설명해야 되니까 설명을 안 해주니까 아이들이 모르는 거지. 몰랐어요. 선생님 얘기 좀 듣자. 주관식이면 이렇게 써도 답이야. 근데 왜 이렇게 쓸 줄 알아야 되냐면 이 문제가 객관식이었으면 보기에 이게 없어요. 다 보기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풀었어도 보기에서 이걸 찾을 줄 알아야 되니까 선생님이 설명을 하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런 범위 나오면 선생님이 계속 이렇게 바꿔서 설명해 줄 거야. 계속 1학년 때. 그러면 이제 1학년 후반 2학기쯤 되면 이게 당연하게 쓰더라고. 보니까. 알겠죠? 그래서 요거 함정이 있으니까 숙제할 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함정에 빠지지 않게. 그럼 추가로 한번 얘기해 보자. 자, 봐봐. 요것도 이제 심화 문제 가면 또 필요한 건데 K가 마이너스 2가 되면 K가 마이너스 2면 얘가 없지. 자, 그러면 선생님 질문하니까 속으로 대답해도 되고 그냥 대답해도 되고 얘가 없으면 몇 차 방정식일까? 1차 방정식이 되죠? 1차 방정식은 근이 몇 개일까? 무조건 한 개지. 그래서 답이 안 되는 거야. 여기서 뭐라 그랬어? 두 실근을 가져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차 방정식은 두 실근을 가질 수가 없어. 그래서 답이 안 된다. 자, 그거 참고로 하시고 자, 모의고사에 나온 문제 한번 볼게요. 모의고사 문제의 특징은 뭐냐면 어떤 한 단원만 개념이 들어간 문제는 모의고사 본 적이 없잖아요. 그죠? 모의고사 보면 수학 문제는 30문제로 되어 있어요. 수학은 30문제로 되어 있는데 수능이 그렇다는 거예요. 수능이랑 똑같이 나와요. 형태가. 점수가 수학 문제가 2점짜리가 있고요. 1점짜리는 없어요. 3점짜리가 있고 제일 배점이 높은 게 4점짜리. 그래서 2점짜리하고 3점짜리 문제를 다 맞춰도 50점이 안 돼요. 얘하고 다 맞추면 48점이야. 이게 52점이에요. 4점짜리가 13개 있어가지고 4점짜리. 그래서 특징이
그러니까 언니들이 공부하는 게 다 선배들이 공부하는 게 4점짜리 위주로 수능 공부를 하는 거야. 이게 어려우니까. 얘네들은 다 너무 쉬워. 너무 쉬운데 이 모의고사 수능의 4점짜리의 특징이 뭐냐면 개념 한 가지로 안 내고 개념이 2개 이상이 섞여 있어요. 여기도 섞여 있는 거야. 경우의 수랑 섞여 있어. 판별식이랑. 자, 키워드.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식을 가질 때 이게 키워드지. 그지? 그럼 먼저 그걸 발견했으면 여러분들은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고 식을 세워야 된다 이 생각을 하면 돼. 이게 주제니까 항상 주제를 먼저 찾아내고 다른 거 날 불편하게 만드는 거에 대해서 걱정 너무 하거나 겁먹지 말고 일단 주제를 찾아내요. 됐죠? 주제를 찾아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판별식을 세워보자. 얘는 B가 A 여기 지금 얘가 그냥 짝수판식 못 쓰니까 B제곱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4AC 4 이렇게 맞지? 요거 제곱 짝수 공식이 아니니까 마이너스 4 1 B 이게 판별식. 그럼 이게 0보다 크다라고 세워놔요. 0보다 크다라고 세워놔요. 그다음 뭐 하는 거냐면 B는 5 이하의 자연수래요. 그러니까 A가 될 자격이 있는 숫자는 1, 2, 3, 4, 5. B가 될 자격도 1, 2, 3, 4, 5. 그 중에서 이 식을 만족시키는 순서상 팀의 개수를 구하시오라는 얘기, 짝꿍의 개수를 구하시오라는 얘기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세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세면 불편하니까 경우의 수 중2 때 배운 거 이거 이렇게 바꿔주지. A제곱은 4B 이렇게 바꿔주고 세는 게 훨씬 좋다. 자, 생각해보렴. A가 1이면 B가 될 수 있는 값이 있을까요? A하고 B는 다 1, 2, 3, 4, 5 중에 하나야. A가 1이면 B는 없죠. 4B보다 A제곱이 커야 되는데. 그지? 그래서 A 기준으로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니까 B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게 좋아요. 잘 봐봐요. 그럼 B가 1일 때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B가 1이면 A가 될 수 있는 게 뭔지 한번 세보자. B가 1이면 A제곱이 4보다 커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A가 3이면 되겠네. 3의 제곱은 9니까 4보다 크잖아. 그러면 4도 될 거고 5도 될 거야. 이게 빨라져요. 일단 그러면 3개 있다. 어떻게 선생님 왜 3개예요? 이게 3,1, 4,1, 5,1 이렇게 갖고 3개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두 번째 B가 2일 때는요. B가 2일 때는 4B 부분이 8이 된다. 그래서 A가 될 수 있는 게 또 3, 4, 5. 여기도 3개 있고. 세 번째 B가 3이면 얘가 12가 되니까 12보다 큰 A제곱이 되려면 A는 4하고 5밖에 없고요. B가 4면 쟤는 16이라 그지? B가 4면 여기가 16이 되지? A제곱이 16보다 크려면 5밖에 없어. 그 다음에 B가 마지막 5일 때도 A는 5밖에 없지. 그래서 셌다. 3개, 3,1, 4,1, 5,1 3개. 얘도 3,2, 4,2, 5,2 3개. 얘는 2개, 얘는 1개, 얘는 1개니까 6, 2, 8, 9, 10. 답이 10개. 경우의 수 문제랑 같이 나와도 당황하지 않는 거예요. 중2 때 배운 거니까 직접 다 세면 돼요. 경험이 중요한 거지 뭐. 하여튼간 이 문제의 주제는 2차 방식이 서로 다른 두 식은 판별식 문제다. 모의고사의 특징이 이런 거야. 그러니까 개념이 섞이다 보니까 뭐 하나 까먹으면 답이 안 나와서 어렵게 느껴지는 거야. 어려운 거야. 쉬운 거 아니니까. 그 다음에 다시 선생님이 여기 얘기할 텐데 요거는 여기 추가된 개념이 중학교 때 배웠던 연립부등식 풀 줄 알아야 돼요. 부등식 따로따로 풀고 겹치는 부분 답으로 찾는 거. 이렇게 수익선 그려갖고 겹치는 부분 답으로 찾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일단 여기 슬러시 1번
2차 방정식 이렇게 읽고 있어. 2차 방정식이네. 읽고 있는데 얘가 실근을 갖고 이렇게 나와있지. 그럼 실근을 갖고가 키워드죠? 오늘 개념 공부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고 그랬으니까 0보다 크거나 같고 이렇게씩 세워야 되겠다. 0보다 크면 두실근, 0이랑 같으면 중근. 그 두 개 다 실근이니까 실근 조건은 크거나 같다라고 세워준다. 아주 중요한 거. 다음에 2차 방정식 또 나왔어요. 2차 방정식이 허근을 가질 때 슬러시. 요건 2번. 얘는 키워드가 허근이죠. 그죠? 허근이면 내가 세워야 되는 식은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세워야 될 것 같아요. 판별식 문제네. 그러면 1번도 세우고 2번도 세우고 두 개 다 세워서 각각 다 풀어줄 거예요. 먼저 일단은요. 1번부터. 그럼 판별식 세울 때 여러분들은 이 2차 방식의 B부터 본다. 그죠? 짝수 판별식을 쓸 수 있는가 없는가. 지금 짝수 판별식을 쓸 수 있는 상태지. B-가 마이너스 2예요. 그래서 짝수 판별식을 쓰겠다. 판별식 쓸 때 항상 B부터 탁 본단 말이에요. B- 쓸 수 있어. 자세히 써줄게. B-가 원래는 이 마이너스 그냥 2a가 아니라 마이너스 2a예요. 마이너스 부호까지 다 가져가는 거야. 마이너스 2a B- 제곱 마이너스. 자, 이것도 질문하더라고. a는 1이죠? x 뒤에 x 안 붙어 있는 애들 전부 다 c예요. 전부 다 c. 그러면 마이너스 a c 할 때 이거를 봐봐. 이거 쓰지 말고 c를 이렇게 쓰면 안 돼. 왜냐면 얘랑 얘만 곱한 것처럼 보이잖아. 식구들이 많으면 다 같이 팀으로 들어가야 돼. 마이너스 AC. 실수하지 않게. 이게 길어도 X가 없으면 저게 다 C야. 마이너스 AC. 그래서 1 생략하고 안 쓰겠지, 보통. 앞으로 마이너스 AC. 가로 쳐야 돼. 가로 안 치면 완전 틀려. 자, 잊지 않았겠지. 목표는 뭐였어? 0보다 실근이라 했으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세우려고 했어. 그죠?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잘 세워줬어요. 그러면 이 식 간단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2도 제곱하고 a도 제곱하니까 4a 제곱. 4a 제곱. 보여요? 이게 4a 제곱으로 보여요? 그럼 보이면 없어져도 되잖아요. 그지? 그 다음에 a 플러스 3. 0보다 크거나 같다. 얘는 그냥 요것만 플러스 3만 싹 이항하면 정답이 나요. a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첫 번째 1번을 만족할 a의 범위. 자, 2번 만족할 a의 범위. 이제 2번 구하러 가기. 2번도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고 세울 건데 b를 딱 보니까 4. 짝수 판별식 쓸 수 있겠다. 4분의 d. B-는 2예요. 그럼 B- 제곱하면 2의 제곱이니까 4 되고 마이너스 a는 1 안 써도 되고 여기가 다시야. 마이너스 a 플러스 6이 다시니까 가로하고 마이너스 a 플러스 6 해주고 0 혹은 0보다 작다 세워주고 4 플러스 a 마이너스 6이 0보다 작다 하면서 a만 남기고 마이너스 2가 2항에서 플러스 2가 되면 되죠. 그치? 차곡차곡 풀어줘요. 이런 거를 뭐라 하냐. 연립부등식. 연립부등식의 뜻은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하기. 그래서 수직선을 그리면 헷갈리는 친구들은 수직선 그리면은 실수를 안 하고 나 할 수 있는데 하는 친구들은 바로 해도 되고. 선생님이 하나씩 수직선 그려볼게. 이거부터 그려볼게. 여기가 A축인 거야.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을 표현할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3 여기 시꺼멓게 칠했던 옛날에 생각하면 포함한다는 뜻이에요. 크거나 같은 애들은 수직선에서 오른쪽에 다 모여있죠? 이렇게 그어줘. 여기 있는 애들이 다 만족해 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아기 때 1학년 때인가? 이게 중1 때인가 중2 때인가? 그때 이거 수직선 할 때 이거 칠하는 거 꼭 막 칠하고 그랬지. 이렇게 여기 있는 애들이 다 돼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요거는 2번 2. 여기가 마3이면 마이, 마일, 0, 1, 2. 2는 이쪽에 있잖아요. 그죠? 2는 포함을 안 하니까 하얗게 동그라미 치고 2보다 작다 그러면 2보다 작은 애들은 왼쪽에 다 있으니까 왼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것도 막 애기 때는 귀엽게 막 이렇게 다 칠하고 그랬었지. 이렇게 막 칠했지. 그지? 이게 그리면 겹치는데 보일 거야. 그 겹치는 부분을 답으로 쓰면 돼. 이게 연립부등식이야. 쉽잖아. 그지? 연립부등식이야. 단 요거 포함하고 안 포함하는 것만 신경 쓰면 돼요. 그럼 시험 문제는? 시험에는 어떻게, 아니면 우리 숙제할 때 참고서 같은 데 많으니까 어떻게 질문해야겠어요? 이것을 만족하는 정수 A의 개수는? 하고 물어본다. 정수 A의 개수는? 그럼 마3, 마이, 마일, 0, 1까지 5개 이런 식으로 객관식으로 만들어요.